손주가 백혈병. 사람은 자기 마음이 편한 쪽의 진실을 믿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말, 듣지 않아도 되는 설명,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사정, 그게 나중에 가장 큰 후회로 돌아올 줄 모르고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 동안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았던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병실 앞에서 들은 단 한마디 말로 무너져버린 그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례는 올해 68입니다. 아들은 하나, 며느리는 하나, 손주는 둘입니다. 그런데 그 손주들을 본 지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지? 다음엔 서러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체념했습니다. 원래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래. 그렇게 정례는 7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은 중간에 끼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전화 한 번만 해봐요. 내가 왜? 그래도 애들이라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으면 며느리가 먼저 연락하겠지.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참, 뭐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화는 항상 여기서 끝났습니다. 정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켰고, 점심엔 동네 경로당에 갔고, 저녁엔 TV를 보다 잠들었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초등학생이 됐을까? 키는 얼마나 컸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생각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동네 사람들은 정례를 알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면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잘 있어요? 정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려니 하죠. 어느 날 경로당 총무 옥순이가 물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랑은 어때요? 그냥 그렇죠. 명절엔 보겠네요.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와요. 옥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명절에도요? 네. 왜요? 정례는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옥순이는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애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요?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아가면 뭐해요? 반갑지도 않을 텐데. 옥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도 참 고집이 세네.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거지 뭐. 정례는 웃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며느리야. 그러던 어느 날, 정례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였죠. 요즘 계속 쑤셨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벽에 게시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헌혈 감사 명단.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는 수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박수진,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옆에 적힌 전화번호 끝자리가 며느리 번호와 똑같았습니다. 정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왜 여기서 헌혈을 했을까? 정례네 집에서 이 병원까지는
1시간도 넘게 걸렸습니다. 며느리 집은 반대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1시간도 넘게 걸리는데 아니면 이 근처로 이사라도 온 걸까? 하지만 아들한테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헌혈을 했을까? 정례는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정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왜 헌혈했냐고 물어보면 이상하잖아. 결국 정례는 전화기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정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새벽 3시 정례는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달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헌혈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달 전이었습니다. 1달 전에 이 근처까지 왔다는 건데 정례는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례는 다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그냥 가보고 싶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요. 젊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수진이라는 분 혹시 아세요? 직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수진 헌혈하신 분 말씀이세요? 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분이네요. 자주요? 네. 거의 매주 오셨어요. 정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로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가. 제가 시어머니예요. 직원은 정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면 아시겠네요. 뭐요? 아드님 간병하러 오신 거요. 정례의 심장이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님이요? 네. 무슨 병인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아백혈병이요. 그 순간 정례는 귀가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요? 2년 넘게 입원해 계셔요. 정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주가 백혈병이었다고요? 2년째라고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앉으실래요? 정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실이 어디예요? 3층이요. 소아과 병동이요. 병실 번호는요? 302호예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정례는 7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죠. 정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올 거였습니다. 정례는 잔뜩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손주들을 오랜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10시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왜? 애가 좀 아파서 병원 갔다 갈게요. 정례는 짜증이 났습니다. 명절인데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래도 열이 나서요. 감기약이나 먹이면 되지. 엄마, 됐어. 빨리 와. 정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애가 조금만 아파도 난리야.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 1시. 아들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병원에서 뭘 하는 거야? 2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정례는 인사도 받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애가 아파서. 애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 명절에 왜 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아침부터 준비했어. 혼자서. 죄송해요. 죄송하다고만 하지 말고 다음부턴 일찍 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를 받고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밥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정래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애가 밥을 안 먹네.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입맛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등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정래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다 점점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엔 와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명절에 혼자 왔습니다. 수진이는요? 바쁘대요. 바쁘긴 뭐가 바빠.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정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301호,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안 오셔? 정래의 손이 문 손잡이에서 멈췄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바쁘셔. 우리가 싫으신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왜 전화도 안 하셔?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정래는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씀 못 드렸어. 왜? 할머니가 놀라실까봐. 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릴 싫어하시지? 그 말이 문 밖에 서 있던 정래의 가슴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싫어한 건 나였습니다. 연락을 끊은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였습니다. 정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래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자자. 엄마가 양치시켜줄게.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 며느리는 웃으려고 애썼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래는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정래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수기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정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정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눈물을 닦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래는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병동에 입원한 아이들의 부모들이었습니다. 옆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았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정래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뵙죠? 네. 손자분이 여기 계세요? 정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이요. 우리 애도 7살이에요.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얼마나 입원해 계세요? 2년 넘었어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년이나요? 네. 어머니는 자주 오세요? 정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멀리 사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여기서 2시간 걸려요. 그럼 매일은 주말마다 와요. 남편이랑 교대로요. 정례는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혼자 왔을 거였습니다. 매주 2년 넘게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긴 해도 어쩌겠어요. 애가 아픈데. 그러게요. 할머니는 많이 힘드시죠? 정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는 정례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할머니가 오시면 정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정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례는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아이를 돌봤습니다.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일했을 겁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갔을 겁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병실에 있었을 겁니다. 아이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헌혈을 하면 수혈비가 조금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매주 이 먼 곳까지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정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놀라실까봐.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며느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픈 손주까지 보여드리면서 미안함을 더 얻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정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복도 창가에 서서 혼자 울던 모습. 다음 날 아침, 정례는 시장에 갔습니다. 과일을 샀습니다. 손주가 좋아하던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인형도 하나 샀습니다. 곰 인형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3층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정례는 숨을 한 번 크게 쉬었습니다. 나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정례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가도 되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의자 하나, 작은 탁자 하나. 침대에는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정례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작고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세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저 기억하세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그날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례는 가방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지? 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며느리가 작게 울음을 삼켰습니다. 정례는 인형도 꺼냈습니다. 이것도 줄게. 아이가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쁘다. 그래. 네. 고마워요, 할머니. 정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정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니?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2년 전부터요. 그때가, 네.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났어요. 정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힘드실까 봐요. 내가? 네. 정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며느리인데요. 정례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 때 시어머니한테 기대는 거 당연한 거야.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정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정례는 며느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왜였을까요? 정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거든. 정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어. 항상 나한테 화를 내셨지. 며느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며느리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그래야 서로 편할 것 같았거든.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어.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냉정해진 거였어. 너한테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사실은 너를 멀리한 거였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고마워할 거 없어. 당연한 건데. 그 후로 정례는 매주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했고, 현재 이야기도 했고, 미래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정례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줄 거예요? 정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례가 오는 날이면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정례가 아이를 봐주는 동안 잠깐 병원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어느 날 정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했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일하면서 모았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정례는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것 써.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내가 모아둔 거야. 쓸 데가 없었는데. 이제 쓸 데가 생겼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돈은 어머님이 쓰세요. 내가 쓰는 거야. 손주 치료비에. 며느리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이대로 가면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는 기뻤습니다. 정례도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정례는 옥순이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 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정례는 웃었습니다. 손주 만나러 다녀. 어머, 정말요? 응. 옥순이가 놀라워했습니다.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어요? 풀렸어. 어떻게요? 정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갔지. 와, 대단하다, 언니. 대단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지금 아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퇴원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이제는 병실 밖을 나와서 걸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정례는 아이 손을 잡고 복도를 산책합니다. 천천히, 함께. 며느리는 예전보다 얼굴에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정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도 놀러 오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언제요? 내가 태어나면 바로 갈게. 아이가 웃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정례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게 지금의 정례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마음 한켠에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전화 한 통만 먼저 걸어보세요. 괜찮니? 그 말 한마디가 7년의 후회를 막아줄지도 모르니까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병실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혼자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저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요.